안녕하십니까. 수학의 오메가 저자 이동선입니다. 수학은 완벽합니다. 수학의 참과 거짓의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그리고 그 절대적 기준이 공평과 정의의 바탕입니다. 그것이 바로 수학이 가장 아름다운 학문일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전에 보여드렸던 혈례각수와 제곱근 강의에서 그 내용을 직접 꼼꼼하게 계산해 보신 분들은 닭가성의 이론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아셨을 겁니다. 이번에는 수가 갖는 또 하나의 성질을 알아보고 평면의 점들을 이용하여 좀 더 쉽게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기에서 사용되는 항동원인 평형의 0처럼 각에서도 연산의 항동원이 존재합니다. 2차식과 크기가 1인 상수항만을 갖는 2차 방정식, 그리고 x의 8제곱은 1인 방정식의 근들을 통해서 제곱근 연산자에서 각이 어떻게 정의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간의 한 점인 수가 가지는 성질 중 하나는 그 구성 원소들이 순차적 나열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에서 사용되는 모든 연산자는 그 순차적 특징을 이용해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연산자는 대상이 되는 집합의 구성 원소가 가지는 순차적 특징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공통점을 이용하는 가장 간단한 수학적 규정입니다. 수는 그 정의에 의해 각의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런데 이 각 또한 수의 한 요소로 그 구조가 순차적입니다. 그래서 각에 사용되는 모든 연산자 또한 그 순차적인 성질을 만족하도록 정의해야 합니다. 제곱분 연산에서 순차적 특징을 가진 각이 어떻게 정의되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두 근은 1차항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1을 3번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의 값만 정해지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의 값도 정해집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갖는 각의 값은 마이너스가 각 180도이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1은 i가 되고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각이 좀 더 작은 경우를 다뤄보겠습니다. 루트 i를 각 45도라고 하면 루트 i 곱하기 루트 i는 루트 i 곱하기 i로 나타낼 수 있고 루트 마이너스 1은 i가 됩니다. 각 45도 곱하기 각 45도는 각 90도가 됩니다. 또한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는 루트 i 곱하기 i 곱하기 i로서 각 135도인 루트 마이너스 i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각의 곱과 제곱근 내에서의 곱의 결과도 순차적인 성질을 따릅니다. 그러나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는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로서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처럼 사용될 수 없습니다. 크기의 요소에서는 제곱근 내에서 사용되는 수들을 하나의 제곱근으로 묶어서 나타낼 수 있지만 제곱근 내에서 각의 요소는 주기적인 성질 때문에 그 요소들의 곱이 360도 미만인 경우에만 정상적인 제곱근 연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둘 이상의 제곱근의 곱에서 제곱근 내부에서의 각의 곱이 360도가 넘는 경우는 각각의 제곱근의 각을 풀어준 후 계산을 해야 올바른 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는 루트 i 곱하기 i 곱하기 i 곱하기 i 또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와 루트 i의 곱은 루트 마이너스 i 곱하기 루트 i가 될 수는 있지만 루트 마이너스 i 곱하기 i처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 곱하기 루트 i,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그리고 루트 마이너스 i 곱하기 루트 i는 모두 루트 i가 4번 곱해서 만들어진 식이고 모두 마이너스 1의 결과값을 가집니다. 그러나 오일러 항등식으로부터 만들어진 닭가성 이론은 루트 마이너스 i 곱하기 루트 i의 결과를 1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론은 리만이 만들어냈지만 각 180도, 즉 마이너스 부호가 제곱근에서 가지는 특징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닭가성 이론이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25살의 청년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닭가성 이론에서처럼 루트 마이너스 i를 각 마이너스 45도로 놓으면 루트 마이너스 i는 x제곱은 마이너스 i의 한 근으로 두 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는 각 135도가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는 제곱근 곱의 순차적인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루트 마이너스 i를
각 마이너스 45도로 놓고 루트 마이너스 i 곱하기 루트 i의 연산 결과를 1로 하겠다는 것은 루트 마이너스 i 곱하기 i의 연산을 옳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실제 제곱근 연산에서는 루트 마이너스 i 곱하기 루트 i의 값은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닭가성에서는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에서 앞의 제곱근과 뒤의 제곱근 내에 있는 수의 회전 방향을 다르게 함으로써 1의 결과를 만들어내지만 제곱근 연산에서의 곱의 회전은 그 기준이 반드시 반식의 방향입니다. i 곱하기 i의 결과에서와 같이 각 수의 영역에서 모든 곱에서의 회전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 기본입니다. 만약 닭가성 이론에서처럼 회전 방향을 각각 다르게 잡는다면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또한 1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곱근 연산자는 곱에 관한 연산으로 오른쪽 회전 방향을 갖기 때문에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입니다. 따라서 닭가성 이론은 연산자에 대한 기본 논리에서조차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각수는 평면의 수입니다. 제가 정의한 수의 정의는 공간의 점이고 그 점의 위치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요소는 크기, 방향, 회전각입니다. 하지만 평면의 점은 크기와 각의 요소만으로도 그 위치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평면에서 사용되는 각수는 일반적으로 방향의 요소를 생략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평면에서 크기가 1인, 다시 말해서 각의 요소들만을 가진 수들의 곱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수와 평면 위의 점은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모든 각수를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2차 이상의 방정식에서의 근들도 각수이기 때문에 그 수들을 평면에 나타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근의 크기가 1이고 각이 다른 방정식들의 근들을 평면에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 항동원의 개념과 제곱분에 대한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평면 위의 한 점은 n이 정수이고 세타가 0도 이상 360도 미만의 각일 때 크기 곱하기 각 세타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으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서 각의 요소는 각 세타 곱하기 각 360도 곱하기 n입니다. 각 360도 곱하기 n은 그 연산의 결과가 항상 1입니다. 그리고 n이 0이 아닌 정수일 때 이 각 360도 곱하기 n을 각 항동원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항동원은 그것이 어떤 연산의 대상이 될 때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연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크기 곱하기 각 세타의 형식만이 다른 연산의 실질적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세타는 연산자에 따라서는 음의 각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각 항동원을 이용하여 양의 각으로 바꾼 후 연산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면 각 380도는 각 360도 곱하기 각 20도이고 각 360도는 일로서 각 항동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각 20도만이 다른 연산의 대상이 됩니다. 각 마이너스 200도는 각 항동원 360도를 이용하여 각 160도로 바꿔야 다른 연산의 대상이 될 때 옳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제곱근 A는 제곱근 A가 두 번 곱해지면 A가 되는 수입니다. 단 여기서 A는 단일 평면 위에 한 점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어야 합니다. A의 계산 결과에 각 항동원이 존재할 경우 각 항동원은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생략해야 정상적인 제곱분 연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결과값이 가질 수 있는 각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습니다. 지금부터 사용하는 상수항만을 가진 2차 방정식은 1차 항이 0이기 때문에 모든 근의 합은 0입니다. 그래서 한 근이 결정되면 그 근의 원점 대칭인 점의 위치가 또 다른 한 근이 됩니다. x의 제곱은 1인 방정식의 두 근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지금부터는 각의 전체 부분을 두 개의 영역으로 나누고 0도부터 180도 미만의 영역을 양의 각수 영역이라 하고 그 범위에 있는 각수를 양의 각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80도부터 360도 미만의 영역에서의 각수를 음의 각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의 각수는 제곱근을 사용해 나타낼 수 있지만 음의 각수의 마이너스는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의 각수의 마이너스를 제곱근 내부에서 나타내면 360도가 되고 360도를 각 항동으로 처리하게 되면 원래의 각수로 복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각 20도는 각 200도로 제곱근 안에 넣게 되면 루트 각 400도이고 이것은 루트 각 40도 곱하기 각 360도가 됩니다. 여기서 각 360도는 각 항동원으로 곱하기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각 40도에 대한 제곱근 연산의 결과는
각 20도가 되고 각 200도라는 원래의 값을 복원할 수 없습니다. 이제 x제곱은 1인 방정식의 근을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두 번 곱해서 1이 되는 양의 각수는 루트 1입니다. 그리고 1창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루트 1입니다. 그래서 1은 루트 1이고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루트 1과 같습니다. 이번에는 x제곱은 마이너스 1의 두 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정식의 양의 각수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1창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하면 음의 각수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도 이 방정식의 근이 됩니다. 크기가 1이기 때문에 각의 분모를 고려한 두 각수근은 i인 각 90도 마이너스 i인 각 270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근 형식의 근과 대응시키면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것들을 평면에 나타내면 두 점은 반드시 원점 대칭이 됩니다. 이번에는 x제곱이 각 90도, 즉 i인 경우의 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곱해서 각 90도가 되는 두 수는 각 45도와 각 225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양의 각수인 루트 i와 음의 각수인 마이너스 루트 i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x제곱이 각 270도인 마이너스 i의 두 근은 각 135도와 각 315도이고 제곱근을 사용해서 나타내면 루트 마이너스 i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가 됩니다. 각 45도를 일반적인 대수 형식으로 나타내면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됩니다. 그리고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두 번 곱하면 i가 됩니다. 대수적으로 표현된 두 각수를 곱하면 각에서의 곱은 반식의 방향으로 회전이 됩니다. i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를 곱하면 각 135도인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가 됩니다. 루트 i인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와 루트 마이너스 i인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i를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루트 i와 마이너스 루트 i를 곱하면 각 270도인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루트 i와 루트 마이너스 i는 절대로 x축의 대칭인 수들이 아닙니다. 개수가 실수인 일반적인 2차 방정식의 근의 형태는 a 플러스 마이너스 bi의 형태로 x축 대칭의 형태입니다. 과거 수학자들은 각수를 몰랐고 실수 개수인 2차 방정식만을 다뤘기 때문에 그 관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한된 시야에서의 dak가성 이론의 적용은 항상 옳았습니다. 그래서 dak가성 이론의 근본이었던 오일러 항등식을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에 적용해 그 결과를 1이라고 쉽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 누구라도 x제곱은 i와 같은 각수계수인 2차 방정식을 많이 다뤘더라면 수의 구조는 이미 제대로 정립되었을 겁니다. dak가성 이론은 제한적인 수의 범위에서만 성립하는 계산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반적인 수체계에서는 정상적인 결과를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울프렘 알파 계산기도 dak가성 이론을 적용하여 값을 구합니다. 그래서 울프렘 알파 계산기의 결과에서도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는 1이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 평면상에 있는 두 양의 각수의 곱인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각수에서는 연산자에 따라 크기와 각이 다른 방식으로 연산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기와 각이 연산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무시하고 각의 연산을 크기의 연산처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dak가성 이론입니다. 그러나 dak가성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제곱근에 대한 전개식으로도 제곱근의 결과값이 하나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루트 1 플러스 x의 전개식에서 x의 자리에 크기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각수를 대입해도 루트 1 플러스 x의 값은 하나로 정해진다는 사실을 간단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각수는 대수 연산을 정상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dak가성 이론은 정상적인 연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dak가성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dak가성 이론을 이용하면 n이 자연수일 때 n 제곱근들에 대한 연산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3차 방정식에서 그 근의 공식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잘못된 이론은 수와 연산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고 그 모호한 과정과 결과 때문에 수학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수와 연산에서의 dak가성 이론은 하루빨리 폐기되어야 합니다. dak가성 이론의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제곱은 1의 방정식에서 그 근의 집합을 라지 x라고 하면 라지 x는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그리고 이때 방정식에서 사용될 수 있는 x는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그 대상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x를 미지수라고 합니다. 미지수는 공간의 한 점으로의 대응이 결정되지 않은 기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지수는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닭가성 이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방정식의 근을 루트 1이라고 하고 이 루트 1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때 루트 1은 결국 미지수 x의 개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리만은 복소수 z에 대하여 fz는 루트 z인 값들을 4차원 공간을 이용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과정을 분석해보면 루트 i의 결과값은 두 개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 두 결과값을 각각 다루기 위해 브랜치 컷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리만이 수와 제곱분의 관계를 이해하고서 리만 공면을 만들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리만이 제곱분과 과계관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리만 공면은 절대로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리만 공면에서는 각의 영역을 브랜치 컷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쪼개고 루트 1의 두 값을 각각 구분합니다. 하지만 루트 1이라는 수식 표현에는 그 어디에도 브랜치 컷을 나누는 기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루트 1이라는 표현에는 브랜치 컷의 모든 영역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결과가 1과 마이너스 1의 두 값을 모두 가지게 됩니다. 루트 1은 1이기도 하고 동시에 마이너스 1이기도 한 겁니다. 어떤 한 수식 표현이 두 점을 동시에 표현하면 그 수식은 수로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브랜치 컷이 다르지만 마이너스 루트 1도 같은 두 점을 동시에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럼 그 두 점은 루트 1일까요?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1일까요? 아니면 루트 1과 마이너스 루트 1은 같은 표현일까요? 실제로 x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에서는 1차의 개수가 0이기 때문에 루트 1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루트 1과 마이너스 루트 1의 위치 관계만 잘 정해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루트 1에 대한 정확한 기준도 없는 브랜치 컷이라는 개념을 포함시킬 이유가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과연 리만과 리만의 관련 논문을 극찬한 가우스는 수와 연산자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을까요? 각수에서는 오일러 항등식처럼 각을 지수에 쓰지 않기 때문에 크기와 각의 연산을 각각 정의할 수 있지만 오일러 항등식에서는 크기와 각에서 모두 동일한 연산을 수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제곱분 연산자에서 이러한 모호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수 연산자의 위치는 크기와 각에 대한 연산을 같게 취급할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하지만 각수 표기는 1차원에서부터 3차원에 이르는 모든 일반 수식과 모든 방정식에서 어떤 오류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제 관점에서 생각해본 리만 공면의 모순을 말씀드렸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리만의 닭가성 이론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이번에는 x세제곱은 1의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분해를 사용해도 되지만 간단하게 각수의 성질을 이용해 그 근을 구해보겠습니다. 이때 오메가는 각 120도입니다. x세제곱은 1과 같은 3차 방정식에서도 2차 방정식에서의 양의 각수 영역과 음의 각수 영역으로 나눠서 다룬 것처럼 3개의 영역으로 나눠서 각각의 영역에 있는 각수를 다룰 수 있습니다. 2차 방정식에서의 각의 영역에 따라 각 0도인 플러스와 각 180도인 마이너스를 제곱근 밖에 써준 것처럼 3차 방정식에서는 오메가와 오메가 제곱을 사용합니다. 3번 곱해서 각 0도가 되는 각수는 각 0도, 각 120도, 각 240도가 있기 때문에 x는 세제곱분 1, 오메가 세제곱분 1, 오메가 제곱 세제곱분 1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한 세 근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세 근의 합은 0입니다. 왜냐하면 x제곱의 개수가 0이기 때문입니다. 세 근의 곱은 상수항의 값에 마이너스 1을 곱한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1입니다. 제곱근에서 각 180도를 제곱근 밖에 썼던 것처럼 각 120도는 세제곱근을 이용해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각 120도보다 크거나 같고 각 240도보다 작은 각들을 표현할 때 각 120도는 세제곱근 밖에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각 120도를 세제곱근 안에 놓고 계산하게 되면 각 항등원의 개념에 의해 원래수로의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곱해서 마이너스 1, 즉 각 180도가 되는 경우는 세제곱근 각 180도, 오메가 세제곱근 각 180도,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각 180도입니다. 여기서 세 근의 합은 0이고 세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입니다. 세 근을 곱할 때 세제곱근 내에서 계산할 경우 각이 360도보다 크거나 같아질 경우는 따로따로 세제곱근을 풀어준 후에 곱해야 합니다. 세제곱근 각 180도는 당연히 각 60도입니다. 그리고 세 근의 모든 결과는
인수분해를 해서 구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1과 대응되는 근은 당연히 오메가 세제곱근 각 180도, 즉 오메가 곱하기 각 60도인 각 180도입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세제곱근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1과 같다고 가르치고 있고 이것은 당연히 오류입니다. x세제곱은 i를 만족하는 세근은 세제곱분 i, 오메가 세제곱근 i, 오메가 제곱 세제곱근 i입니다. 여기서 이차항의 계수가 0이기 때문에 세근의 합은 당연히 0이고 세근의 곱은 i입니다. 이때 세제곱근 내부의 모든 각을 곱하더라도 360도보다 작기 때문에 세제곱근 내부의 모든 각을 그대로 곱해도 연산의 결과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도 그 결과가 인수분해를 한 결과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그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세제곱 마이너스 i는 0의 방정식은 x 마이너스 각 30도 곱하기 x제곱 플러스 각 30도 x 플러스 각 60도는 0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x 마이너스 각 30도는 0의 식에서 x는 각 30도라는 근을 구할 수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각 30도 x 플러스 각 60도는 0을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그 근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의 마이너스 각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각 60도 마이너스 4 각 60도이고 제곱근 안을 정리하면 루트 마이너스 3 각 60도가 되고 이것은 루트 3 각 120도입니다. 그러므로 x는 2분의 마이너스 각 30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각 120도입니다. 마이너스 각 30도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i이고 루트 3 각 120도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3i입니다. 여기서 2분의 마이너스 각 30도 플러스 루트 3 각 120도는 2분의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i로 각 150도입니다. 마지막으로 2분의 마이너스 각 30도 마이너스 루트 3 각 120도는 마이너스 i인 각 270도가 구해집니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보면 제곱근 내부의 연산은 내부의 각 항동원을 처리한 후의 각만을 제곱근 연산자의 대상으로 해줘야 평면의 점과 1:1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만약 제곱근 내부의 수식 결과가 루트 각 30도 플러스 360도 곱하기 n이었다면 이때의 이 수식은 각 항동원을 제외한 각 30도만을 제곱근 연산의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각 360도 곱하기 n은 평행의 0처럼 각과 관련된 연산에서는 항동원 역할을 하는 각 항동원입니다. 기본적으로 항동원은 계산이 가능한 유형의 다른 대상이 남아있을 때 그 어떤 연산에도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각수나 오일러 항등식은 대수적 과정을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수학자들은 각수와 각 항동원 또는 항동원 그 자체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기 때문에 각종 제곱근 관련 연산에서 각수 연산을 제대로 정의하고 계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었던 수식은 오일러 항등식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일러 항등식은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수식이 더 이상 아닙니다. 따라서 오일러 항등식은 더 이상 항등식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성립하는 수식입니다. 그래서 오일러 항등식은 더 이상 항등식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러 조건식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특히 3차원에서 수로서의 오일러 항등식은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오일러 항등식의 각 항동원을 정상적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2의 세타 플러스 2n 파이 i는 2의 i 세타 곱하기 2의 2n 파이 i이고 2의 2n 파이 i는 각 항동원으로 1이 됩니다. 따라서 2의 세타 플러스 2n 파이 i의 2분의 1제곱의 결과는 2의 2분의 i 세타가 됩니다. 여기서 세타는 양수입니다. 리만의 n제곱분 함수의 결과식들을 보면 각 항동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각 항동원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이유는 계산 순서 때문입니다. 각 항동원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을 경우 오일러 항등식의 결과는 대수적 현상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수현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항등식이 대수현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면 그 항등식은 올바른 항등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가성의 이론은 기본적인 연산 순서마저 지키지 않기 때문에 수에 대한 정상적인 이해를 어렵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켤레각수와 제곱분 강의에서 사용된 항등식을 이용한 계산 방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 플러스 q의 제곱은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 플러스 2pq입니다.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이 0일 때 p 플러스 q의 제곱이 마이너스 2인 경우와 p 플러스 q의 제곱이 2인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 pq가 마이너스 1이면
P의 제곱, Q의 제곱은 1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항상 단일 평면에 존재합니다. 보조 방정식인 2차 방정식을 이용하면 두 근의 합이 0이기 때문에 P의 제곱, Q의 제곱은 각각 i-i가 됩니다. 두 근의 곱인 PQ가 마이너스 1로서 각이 180도이기 때문에 P를 루트 i라고 하면 Q는 루트 마이너스 i가 됩니다. 또는 P가 마이너스 루트 i이면 Q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여기서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1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 PQ가 1이기 때문에 P의 제곱, Q의 제곱도 1입니다. 두 근의 합이 0이고 곱이 각 0도이기 때문에 P가 루트 i면 Q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i가 됩니다. PQ는 루트 i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i로 결과가 0이 되기 위해서는 루트 i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는 마이너스 1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방정식과 평면의 수를 통해서 다가성이 올바른 이론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내용 하나하나가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각수 또는 특히 수에 대해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싶다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고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